생강. 적당량 섭취는 향신료로서 식욕 증진 효과, 비린내를 없애주며 살균 작용, 약용으로도 쓰여. 생강의 매운맛 성분은 진계론과 효가올이다. 진계론을 많이 먹으면 동물들이 운동 중추의 마비를 일으킨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먹는 정도의 양이면 영향이 없으며 도리어 향신료로서 식욕 증진의 효과가 있다. 생강은 설탕에 재워서 만든 평강, 건조 분말에 용매를 써서 추출한 오래오래진 생강 가루를 수증기 증류해서 얻어지는 생강유 등으로 이용한다. 여하간 생강은 고기,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양념으로 파, 마늘과 함께 널리 쓰인다. 김치에도 넣고 생강차로도 마시며 생강엿을 만들기도 한다. 생강은 양념으로서 보다도 독특한 양리작용으로 한방의 중요한 재료가 되어 왔다. 위를 튼튼히 하고 토하려고 할 때 가라앉혀주며 기침과 딸꾹질을 멈추게 한다. 차멀미를 할 때 편강을 씹으면 좋다. 식욕 증진과 약의 맛을 좋게 하며 음식과 약의 흡수를 크게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레의 제조에도 쓰인다. 생강은 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기도 하다. 찬 것을 너무 많이 마셔 토하려고 할 때 따끈한 생강차를 마시면 좋다. 증세가 심할 때는 생강즙을 한 숟가락쯤 먹으면 뱃속이 훈훈해진다. 생강 종류는 티푸스균, 콜레라균 등 세균에 대해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생선회와 곁들여 먹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버터 등을 넣고 만드는 과자, 쿠키 등을 만들 때 생강을 넣으면 버터의 산화가 방지되어 좋다. 또 생강에는 효소로 디아스타제가 있으므로 육회 등 조리에 활용하면 부드러워진다. 석류, 단맛과 빛깔로 한몫하는 고급 식품, 강장제로서의 약효 뛰어나. 석류는 석류나무의 열매를 말한다. 석류나무는 석류과에 속하는 낙엽 화렵 교목이다. 즙은 신맛이 나면서 무척 달고 빛깔 또한 아름다워 고급 식품으로 꼽힌다. 그 약효는 옛날부터 강장제로 알려져 있다. 석류 껍질은 한방에서 석류피라 하여 설사, 이질, 복통, 대하증 등의 수축제로 사용하고 각종 기생충, 특히 촌충의 구충약으로 쓴다. 촌충 구제를 위해선 하루 50g을 달여 2, 3일 계속해서 먹는다. 꽃은 엽차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꽃으로 만든 엽차는 장을 편안케 하는 정장작용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장을 위해서는 하루 10g 정도의 꽃을 달여 먹는다.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달여 먹으면 도리어 몸에 해롭다. 나무 뿌리의 껍질을 찢어 뽑아낸 즙은 무좀에 더없이 좋은 치료제가 된다. 치통엔 잎 또는 과일을 약간 달여 먹으면 효과가 있다.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든지 충치가 있을 때 잎을 달인 물로 양치질을 하면 좋다. 껍질이나 뿌리를 달인 물은 감기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류의 속은 주로 식용에 사용하며 석류의 껍질과 나뭇가지의 껍질 및 뿌리는 약용으로 사용한다. 나무와 뿌리의 껍질에는 페레치에린, 아소페레치에린, 메칠 페레치에린 등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고 탄닌산 등을 갖고 있다. 한방에서는 만성 설사엔 껍질을 말려 가루를 내어 미음에 매회 3돈중씩 넣어 먹으면 낫는 것으로 전해진다. 꽃을 달인 물은 자궁 내막염에도 좋다. 천식과 백일에엔 석류 껍질에 감초를 조금 넣어 달여 먹는다. 또
감기와 심장병엔 뿌리의 껍질 또는 석류 껍질을 다려 먹는다. 하루 용량은 5에서 10g 정도. 석이 향기와 맛이 뛰어난 버섯 종류, 단백질 구성하는 아미노산 풍부. 일반 성분 중 당질이 들어있는 것이 트레하로스 만닛 등이어서 버섯 고유의 맛을 내게 된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으로는 알라닌, 페닐, 알라닌, 노이신, 글루타민산 등이 많고 특수 성분으로 레시틴이 많다. 버섯에는 아직 미지의 성분이 많다. 석이는 향미가 좋아 흔히 초를 쳐서 먹는데 음식을 하기 전에 물에 불려 사용한다.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크게 넓어질 때까지 둔다. 손으로 만져봐 부드러워졌으면 주위에서 먼지를 씻는다. 돌에 붙었던 단단한 것이 있으면 잘라낸다. 석유를 이용한 음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석유 단자는 찹쌀가루를 반죽해서 손바닥만하게 만든 뒤 물에 삶아 방망이로 저어 된풀같이 만들어 꿀에 담가서 석유가루를 묻힌 것이다. 증편 위에 얹기도 한다. 길이를 곱게 빻아 석유를 섞어서 꿀물에 반죽하여 노시루에 찐 석유떡도 별식이다. 석유를 삶아서 곱게 만든 다음 고기, 장, 파, 기름, 깨소금을 치고 주무른 뒤에 끓여서 밥 위에 얹어 먹는 석유쌈도 있다. 석유를 물에 데쳐서 부드럽게 하며 소금과 기름에 볶아낸 다음 잣가루를 뿌린 음식을 석유나물이라 한다. 선지국, 철분, 단백질 다량 함유, 빈혈증에 좋은 식품. 인체 내의 철분은 절반 이상이 혈액 중의 헤모글로빈 속에 들어있다. 따라서 체내에 철분이 부족하면 곧 빈혈이 나타나게 된다. 철분은 매일 미량이 몸 밖으로 배설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식사 등으로 철분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내에 저장된 철분이 바닥나 철결핍성 빈혈에 걸리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식사로 섭취한 철분이 모두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 섭취된 철분 중 약 10%가 장에서 흡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남자는 하루에 10mg, 여자는 12mg을 공급해야 한다. 철결핍성 빈혈의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무엇보다도 만성출혈이다. 치질, 궤양, 암 등으로 미량이기는 하나 계속해서 출혈이 있으면 쉽게 빈혈이 되고 만다. 철결핍성 빈혈에 걸리기 쉬운 또 하나의 원인은 식사에 철분이 부족되는 경우와 철분은 충분히 들어있으나 식품 전체의 구성이 철분을 체내에 흡수하는 데 알맞지 않은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식물성 식품에선 1에서 6%, 생선이나 육류는 10에서 20%가 흡수된다. 철분은 단백질이나 비타민C가 많은 식품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향상되며 정백되지 않은 곡류에 많은 피친산이나 인산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방해되는 성질이 있다.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현미나 차, 콜라, 감 등을 빈혈인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차와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불용성인 타닌산철이 만들어져 흡수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식량기구와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선 철분의 흡수율을 그 사람의 식사에 동물성이 많으냐 적으냐로 구분하고 있다. 즉 동물성의 열량이 전체의 10% 이하이면 철분의 흡수율, 상한율 10%, 동물성의 열량이 10에서 20%이면 15에서 25%, 이상에선 20%로 잡고 있다. 한국의 여성은 특히 빈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체중을 줄이려는 미혼 여성에게 의외로 많다. 빈혈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식품이 동물의 간이라고 하나 대물요법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선지국이다. 흡수되기 쉬운 철분이 많을 뿐 아니라 단백질이 많고 부재료로 쓰이는 콩나물과 무가 잘 어울려 영양의
균형이 잡혀 있어 좋다. 게다가 선지는 중금속을 흡착하는 성질도 있어 공해를 이기는 서민적인 식품이기도 하다.